오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동행하고 나서 이후에 인근 생태탕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를 두고요.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은요. 오 후보를 목격했다,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생태탕집 아들은 어제 기자회견까지 자처했다가 돌연 취소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생태탕집 주인 가족들이 맨 처음에는 그 논쟁에서 피하고 싶었던 것 같죠. 논쟁에 끼어들지 않고. 그러나 상황을 보니 그게 아니다 해서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선대위원장은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면서 지켜 세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요. 생태탕집 아들과 즉시 3자 대면에 응해야 한다라면서 오세훈 후보를 정조준하기도 했고요. 또 진성준 의원은 이들을 의인이다라고 지칭하면서 경찰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자 생태탕집 주인과 그 아들을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보는 것에 따른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선거 전에 내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좀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16년 전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내가 그 당시에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서로 간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때를 쓰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오세훈 후보가 방문했다고 하는 식당집 주인 네. 식당집 주인하고 아들의 진술이나 아니면 목격담만 나온 게 아니고 네. 경작자라든가 아니면은 측량을 담당했던 측량 팀장의 얘기라든가 네. 이런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신빙성을 갖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 얘기만 있다. 그러면 신빙성이 아마 얘기가 떨어질 거예요. 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네네. 한 사람만 놓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이 오 후보를 목격했다라는 주장이 각 언론 매체의 인터뷰 내용마다 조금씩 살짝 내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생태탕집 주인의 목격담을 먼저 들어보시죠. 그건 모르지, 오래전이라. 내가 오신지 알으면 대답을 해주는데, 저는 주방에서만 일을 했고.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홀에 있다가 주말을 갔는데요. 38에서 그분이 오셔갖고, 제가 오셔서 시장님이랑 했으면은, 기억을 해서만 그런 분들이 자기 노출을 시키거든요. 저는 저 앉혀놓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제가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렇게 인사한 적도 없고 해서. 김씨 그분이요. 주방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맛있는 거 좀 해주시라고 주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이 매번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생태탕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오 후보를 그냥 귀찮아서 모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오락가락한 것처럼 들리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또 했거든요. 실제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야겠다 하기 결심 전에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제 모른다 이렇게 진술한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지인들이 와서 기자들에게 안다고 말하지 말라라. 네.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귀찮았다 이런 이야기야. 두 번째는 혹여라도 이런 얘기에 이제 정치의 중심에 서다 보면 나는 괜찮은데 아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됐다. 그래서 모른 척했다라는 게 주요 이제 설명입니다. 네. 납득가는 면도 있고 또 진술이 번복된 면에 있어서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3자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작인이죠. 네. 김모 씨가 모시고 와서 네. 맛있는 거 해드리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경작인 김모 씨가 그 당시에 실제 이런 진술과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네. 또 확인한다고 한다면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식당 주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역시 오 후보를 목격했다라면서 이 당시에 오세훈 의원의 옷차림 등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또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부분이 하얀 바지. 근데 이제 브랜드를 지명을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또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신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거보다는 조금 말바닥이 조금 크더라고요. 저것도 괜찮구나. 워낙에 또 하체가 기신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서 당시 오세훈 후보를 목격했다라면서 하얀 면바지에 이 특정 브랜드의 구두까지 자세히 묘사를 하던 이 생태탕집 아들. 그런데요.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과의 통화에서는 그때는 오세훈 씨를 알지 못했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어머니에게 듣고 보니까 당시에 나도 본 것 같더라. 한마디로요.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과정 중에 아, 그 사람이 오세훈 후보였구나 라고 알게 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는 오 후보인 걸 몰랐는데 최근에 얘기를 해보고 생각해보니 오세훈 씨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직접 목격담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변호사 네.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증언이나 어떤 참고인의 진술이 있을 때 네.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하는 게 제일 기본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입장에 따라서 검사 생각 다르고 변호인 생각 다르고 판사 생각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생태탕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전 모릅니다. 객관적인 네. 팩트는. 근데 이 진술만 가지고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판단해 보고자 하면 네. 제가 이거를 만약에 재판에 올라와서 담당하는 재판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 남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부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증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순서 이 진술만 보는 거예요. 진술의 번복들이 좀 있어요. 엄마 진술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진술 같은 경우 내가 엮이기 싫었어라고 하면 되게 기억 안 납니다. 몰라요 하는 게 일반적인데 김어준 씨 방송 나와서 오세훈 후보가 맞다라는 진술도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네. 그 전날 이루시 사랑했던 진술 봐도 굉장히 아니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네. 단순히 엮이기 싫어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 진술이 구체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아들 진술인데요. 우리가 보시자고요. 한번 화면껏 생각을 해보세요. 16년 전에 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 봤어요. 네. 얼굴이 먼저 기억에 남습니까? 옷차림이 기억에 남습니까? 얼굴이거든요. 네. 나 옛날에 20년 전에 연예인 누구 봤는데 그 얼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때 옷차림 뭐 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네. 기억인데 이 사람은 옷차림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해요. 네. 구두의 그 로고도 어떤 로고 말하는지 제가 알겠는데 그 로고의 크기까지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얼굴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오세훈인 것 같더라 이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제가 오세훈 시장을 봤습니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을 네.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얼굴은 자기가 기억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개인적으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뭐가 있었냐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이 액세서리가 먼저 기억나는 아니, 사람도 있을 알겠는데 테고. 중요한 건 본인이 당시에 오세훈이라는 얼굴은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어제 네. TV조선 인터뷰,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네. 그럼 오세훈이라는 건 기억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그 본인 얘기가. 얼굴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생태탕집 아들의 진술을 보면 오세훈 씨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CBS 취재 인터뷰에서는 선글라스까지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세훈 씨라는 거를 확 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었다. 약간 미묘한 차이긴 한데 선글라스를 낀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약간의 좀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참 이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거나 네. 아니면 진짜 얼굴을 본 게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질문하면
뭐 선글라스 착용하고 있는데 얼굴 다 봤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 그렇죠. 글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16년 정도가 된 기간이 지나면 아마 특정한 기억만 갖고 있거나 네. 기억이 확실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 연예인을 봤다고 하면 연예인의 옷차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기억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아니면 네. 이 말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제일 확실하게 기억할 만한 사람은 오세훈 후보예요. 네, 본인이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오세훈 후보가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본인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본인도 잘 기억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선글라스를 만약에 끼고 누군가가 왔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봤는지 안 봤는지 당신이 기억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예, 오세훈 후보는 지금 안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계속 안 갔다고는 말하지만 내 의식 속에 없다.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장인은 갔어요. 이건 확실하게 네. 뭐 공문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인했으니까요. 또 다른 누군가가 갔어요. 갔는데 처남은 또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냐 아니냐 이걸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측량팀장은 갔다고 하고 그리고 경작자도 생태탕집까지 같이 가서 식사를 했다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생태탕집에 있는 사장하고 아들은 지금 약간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이다.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 기억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네네. 판단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후보는요.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생태탕집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양쪽의 이야기를 제가 균형 있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입장을 또 이렇게 밝혀드렸습니다. 자, 생태탕집 주인과 그 아들의 이 오 후보 목격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어떤지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네거티브로 일관한다. 오로지 상대 후보의 내곡동 생태탕에 집중하는 걸 보고 저건 선거가 불리하니까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짧게 보면 얼마 전에 정영심 교수 동양대 그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이 인터뷰를 했다던 이 TBS의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딸을 동양대에서 봤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로 밝혀졌거든요. 뭐 이런 일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태탕집 주인 아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뭐 취소한다는 얘기가 도는데 그까지 그거는 이미 다 기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지난달에요. 이 내부 증언이 나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그 모습 잠시 확인해 보시죠.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를 했거나 하게 되면 관여했던 그 지시를 받았던 혹은 제가 어떤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것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김어준 씨의 방송에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대비되게 박영선 후보는요, 선거를 앞두고 연이어서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튜브 방송이 공개됐고요.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 또 출연을 했는데 그 모습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생각나죠. 얼마나 혼자서 애태우고 계실까.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헤어지던 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간절한 눈빛. 그 간절한 눈빛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막 아려요.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오세훈 후보의 이 로프 사진을 찾으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다.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요. 드디어 한 장을 찾아서 올렸더군요. 그 2006년 9월 21일 동대문 서울 패션센터 개관식. 자, 흰 구두
검은 구두. 이 얘기는 또 뭔가요,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명품 구두 색깔과 관련해서 생태탕집 아들은 가게에 계단이 있고 소나무 큰 게 있어서 그때 키 크고 멀쩡한 분이 하얀 로퍼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 장면이 생각났다. 이렇게 하얀색 그 신발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좀 전에 보셨던지 박영선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검은색 신발, 그러니까 이거 신고 있는 사진 중에 또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는 사진이어서 뭐 집에 뭐 관련한 구두가 비슷한 디자인이 두 개는 색깔을 두 개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네네. 색깔이 불일치한다라는 네. 또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알겠습니다.